네. 이게 이제 횟수로는 벌써 6년 전 사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공개 제기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디도스 공격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바뀐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한 해킹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이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사건 발생한 직후부터 그렇다는 걸 딱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예, 그 당시, 그게 이제 디도스 판명이 났는데, 네. 판명 나기 전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의견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디도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디도스 말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도 그랬는데 디도스의 해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시는 음모론자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대표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곤욕을 치르지는 않으셨나요? 예, 저도 비슷하죠. 예, 저도 뭐 무슨 인터뷰에서 그 디도스 외에 다른 좀 해킹 공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가 좀 많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자, 그때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당시 경찰 조사 그리고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는 어땠냐면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 씨 그리고 박희대 전 국회의장의 비서인 김모 씨가 선거 전날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서 우발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 이게 수사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는 이제 반론도 있었지만 전하 대표님처럼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는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디도스인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자체가 모두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 선관위의 그 투표 찾기, 그 당시 투표 찾기에 대한 어떤 사이트 외에 그 외에 다른 영역들도 다 접근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들은 접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그 디도스로만 보기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 정상적인 사이트들의 그 투표 찾기를 위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근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보면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쌓이기 때문에 디도스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 이 부분이 디도스를 위장한 어떤 다른 공격이 있지 않았는가. 내부의 어떤 그 메시지도 보면 그 DB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디도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지만 실제로 현상은 디도스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투표소 찾기라는 특정 페이지만 계속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특검이 밝힌 정황에 따르면 술 먹다가 바로 직전에 의기투합해서 몇 시간 만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디도스인 경우에는 이제 좀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좀비가 이미 준비가 있다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일날도 뭐 하자 그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공격이 디도스가 아닌 다른 공격으로 지금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스 이외의 그 서버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그 웹 서버를 통해서 디도스 이외에 뭐 SQL 인젝션이라든가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해킹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지리어 다시 말하면 어떤 명령을 주고받는 명령어를 위변조를 한다든가 또는 그 선관위 직원들을 일일이 다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든가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성 코드 즉 그 내부의 컴퓨터를 좀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디도스는 보통 이제 이런 정보기관 특히 선거를 앞두면은 방어하는 장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당시 업체도 디도스를 충분히 방어했다고도 보도했고 네. 그 점도 이게 디도스만이 아니다 하는 의혹을 사는데 하나의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고 디도스 이외에 별도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했고 전문가이신 대표님의 5년 전, 6년 전부터 주장이시기도 했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의 공격이라는 게 이제 SQL 인젝션 이런 표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그 웹 서버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하면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접속을 하면서 어떤 그죠? 거기 있는 명령을 선택을 하면 그 명령된 선택은 그 내부에 있는 DB에 어떤 그 명령으로 전달이 됩니다, 보통. 예. 그런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 서버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 명령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조회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조회하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조작을 하면 이체 어떤 계좌 이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그 서버는 그 해커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공격으로 어떤 그 DB를 바꾼다든가 DB의 명령을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일차 가능하고요.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떤 웹 서버에 대한 해킹 이외에 시스템 내부 해킹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위 그 직원들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악성 코드를 임의로 심어서 물론 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샘능 공격을 통해서 내부에 장악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DB에 대한 그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커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예를 들면 SQL 인젝션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자기 계좌 번호를 쳤는데 남의 계좌 페이지가 뜬다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DB에서 뭔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결과물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표소 찾기가 그런 거죠. 투표소 찾기를 쳤는데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오류 페이지라든가 이게 이제 외부의 공격이고 내부에서 공격은 그 내부자의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내부자 컴퓨터에서 이제 뭐 DB에 들어가서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든가 다른 연결로 이어준다든가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해킹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당시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제 투표하려고 바뀐 투표소 위치 검색을 해야 하는데 그 투표소 찾기 기능을 딱 누르면 바뀐 투표소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딘지 몰라서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박원순 후보의 당선 확률은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당선율은 올라가고 뭐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시사저널의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특정 지역 투표율을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고 서울시장 재보궐은 테스트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제보자의 말입니다. 그 총선이 되었건 대선이 되었건 특정 지역의 투표를 낮춘다. 이런 거 실제 시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컴퓨터라는 것이 충분히 그 해킹이라는 걸 이용하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우리나라 전국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전체 지역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발각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지역에 대해서만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게 35% 정도 예를 들어서 그 보인다고 할 때 이것을 50%로 올릴 수 있는 거는 해킹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 이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예를 들어서 발표가 나는 서버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보이는 메시지 이외에 그 안에 DB 자체의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디도스가 아닌 이번 선관위 그 디도스 그 화면 그거는 내부에 대한 어떤 DB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전부 다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는데 네. 그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하기는 뭐 전문가가 아닌 청취자들 많으니까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제 누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뭐 그 SQL이라는 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뭐 정보를 이렇게 막 쌓을 때 그 쌓을 때에 사용하는 언어인 거죠. 예. 컴퓨터 언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B랑 어떤 컴퓨터하고 DB랑 대화를 하면서 통신을 해야 DB 정보를 읽어오거나 DB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지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S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어에 대한 어떤 인젝션, 다시 말하면 그 명령어를 임의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 삽입을 함으로써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해킹 기술입니다. 가로치기에서 A라는 명령어를 하는데 B라는 명령어로 가로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활용하면 그 특정 지역의 투표를 낮추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화면에 보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체적인 DB 그 내용을 다 가지고 바꾸려고 한다면, 공격자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다면 DB 자체도 바꿔버려야 되겠죠. 통째로. 예. DB를 똑같은 걸 복사를 해서 DB에 대해서는 모양이 똑같이 만들면 그 안에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비어 있거나 그 똑같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연결을 끊어서 다른 곳으로 연결을 했을 땐 마치 DB가 똑같은 DB인데 뭐라고 할까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왜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했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거를 그 인터넷상에서 그걸 통째로 바꾸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은 A라고 하는 형태의 DB, 그러니까 그 안에 유권자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쭉 이런 정보여야 하는데 그 전체를 바꿔버린 거죠. 다른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 그 또 시사저널 제보자에 따르면 이분은 이때 공격에 참여했던 분으로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어느 선거이든지 간에 이런 공격이 가능하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거 때마다 이런 팀들이 항상 존재했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진술인데 이게 보안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까? 공공연한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왔었던 적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직접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간단히 그런 제안들도 온 적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받으신 제안은 물론 안 하셨으니까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으니까 어떤 제안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이제 지역을 보면 서로가 이제 그 경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지역의 연락처라든가 특히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각 후보끼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후보는 좀 그게 부족하다. 상대 걸 빼달라. 그런 것들을 좀 해달라. 가능하냐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저희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누군가는 또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제안에 혹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 하기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은 비밀 아닌 비밀도 다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상대방이 확보한 연락처를 빼달라는 거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나 연설이나 일정이나 전략이나 모든 걸 다 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실제 가능한지를 묻는 것은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어떤 것과 혹시 그런 게 가능하다면 더 큰 어떤 요구 사항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조건만 맞는다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은 뭐 초기 단계에서 거절하셨지만 말씀하셨듯이 연락처만 빼달라고 했는데 그걸 빼주면 뭐 상대방 전략이나 중요 문서나 일정 다 빼달라고 하면 응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확산이 될 거 뻔히 보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근데 왜 거절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뭐 그것이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거라서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글쎄요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업무나 스타일하고는 맞지 않고 또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화이트 해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게 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니까 시사 전원의 제보자는 그런 의뢰에 일정 정도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정 정도 응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정 정도 응한 대목 이외에 다른 부분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작업 내용도 일부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인터뷰를 보면. 근데 이제 제보자는 무려 당시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쪽에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과 장소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말씀하셨듯이 제안이 있고 제안에 응해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해킹을 아까 그런 제안을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선거 있기 전에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게? 뭐, 그게 이제 어느 실력이냐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팀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정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안을 랩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3개월? 뭐 빠르면 1개월 만에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실패라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그 정도 시간이 이제 보통 공격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시사전의 제보자도 보면은 그 재보궐선거가 잡히기 전에 여름에 이미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것조차도 알았던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할 것도 알고 있었어야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지금 이제 직접 받으신 거는 단순한 연락처를 빼온다든가 하는 이런 제안을 좀 받으신 거고 물론 그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제안까지 발전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더 나아가서 투표 행위에 이제 개입을 한 거란 말이죠. 선거 자체에. 그러면은 이게 개표에도 개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지금은 이제 선거의 디도스라는 건 투표 행위에 개입을 한 건데 그게 아니라 개표 행위에도 개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 여부를 보자면.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표를 하는 자체가 그냥 내일 개표한다 이거를 조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획,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고 이것을 해봐야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개표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게 해커로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해커의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충분히 시간만 준비한다면 오랜 기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내부자에서 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 좀 더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이러면 굉장히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자,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예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보통은.
혹시 지난 총선, 대선 뭐 여러 번의 선거를 겪어보셨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선거를 보실 것도 같은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건 좀 특이한 현상이다. 뭐 그게 곧 해킹을 했다 이건 아니지만 보안 전문가로서 저건 좀 상당히 특이하다.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 아는데요. 예. 네. 뭐 느낌이란 게 뭐 촉이라고 그러면 촉인데 촉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닌데요. 예, 그냥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예. 그리고 투표율 같은 것도 좀 기존의 어떤 정확한 어떤 숫자로서 나왔는데 그 숫자가 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다든가 또 그 이외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을 쓰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당시 자료에 보면 왜 일부러 이런 취약점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나눠줬을까,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좀 갖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이버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걸 정확히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또는 저의 반대편 이야기도 어느 말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로그라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사이버 세계에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런 거는 포괄적인 걱정이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그러지 못했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걱정을 하고 또 이런 디도스 공격에 대한 제보자가 나와서 이게 항상 해킹팀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건데, 자,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온라인에서 모든 게 관리가 되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걱정을 좀 최소화하려면, 해킹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가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에도 러시아가 그랬죠. 가담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표됐는데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어떤 문제점을 다른 나라가 그걸 도와줬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도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또는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선 다른 주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이런 대선에 참여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또는 안 일어났다는 것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이버 테러 입장에서 대응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사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이것을 한 곳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즘은 사이버가 오프라인 시장,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일반 시장에서도 이게 일어나는 것들을 사이버로도 모든 게 다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론하고, 그죠? 네.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선관위는 귀 기울이고 전문가들 참여시키고 일반인들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관심을 촉구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디도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디도스가 사실은 디도스가 아닌 디도스죠.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은 시사저널이 선관위 디도스 사건을 5년 동안 추적했답니다. 서울시장 당시 보궐선거는 연습게임이었고 2012년 4.11 총선이 메인 타겟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박희태가 주동자였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핵심은 기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디도스가 아니었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디도스는 위장용이었다. 네. 선택적으로 선관위 전체 사이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투표소를 알아보는 거기만 안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도스는 그냥 이거 자체가 다 망그러져야 되는 게 디도스인데 디도스라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디도스가 아닌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때로서는 그러니까 최구식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그냥 비서관 한 명.
그리고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관 1명 그렇게 둘이서 IT 업계의 한 사람과 같이 이거를 했다. 원래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 검찰 수사만 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도 특검 조사까지를 해가지고서 나온 결론이 그냥 이거였었어. 그리고 당시에 박희태는 내가 뭐가 답답해서 내가 원래 이제 국회의장은 그 당을 떠나잖아요. 당 소속이 아니잖아. 국회의장을 하려면. 그런데 내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관여를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구식 의원도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내 비서관이 거기에 그냥 연루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또 IT 업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뭐 다른 정치권의 비서관들이랑 부탁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잘 지내면은 자기 그 나중에 사행성 사업이었나요? 하여튼 그 사업에 뭐 도움이 될까봐 그렇게 협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아니 이게 뭐 이런 허접 쓰레기 같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야? 하고 그냥 허무개그처럼 이 모든 수사가 종결이 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내부 고발자가 나온 거예요. 그 내부 고발자 말에 의하면 최구식 의원은 물론이고 박희태 의원이 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지휘를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름을 갈았죠. 포대가리를 했죠. 새누리당 그 수뇌부도 다 이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연습 게임이었고 다음 해 4월에 있을 총선이 본게임용이었다라는 얘기를 정말 진진한 이야기를 밝힌 거야. 그러니까 그 짓거리들에 동원되어 있는 팀이 여러 개 있었고 그중에 디도스를 맡은 팀만 처벌을 받은 팀이 워낙 커버리면 말이 새나갈 수가 있어서 각자 임무만 조금씩 주고 서로 간에 팀들은 서로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디도스라는 걸로 왜냐하면 디도스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어떤 사이트든. 근데 그 디도스라고 하는 공격을 처럼 가장 약한 걸로 보이게 해놓고 다른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시민의 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병행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쪽에 건의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해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예 국민의 표와는 아무 상관없이 뭔가가 조작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이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이런 획책일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는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나왔던 것 중에 선관위를 해킹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을 해서 투표소 위치를 못 찾게 만드는 것이 진짜로 목적이었을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건 진짜 주목적이 아니라 걸리면 핑계 댈 만한 거리 정도밖에 저는 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몇 년 전으로 가서 다시 리바이벌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국가 나라망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망은 KT를 통해서 특별망으로 갑니다. 국가 공조직에 깔려 있는 망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쓰는 인터넷과 다르다고요. 외부하고. 그러니까 일단 내부로 통해서 국가 전산센터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에서도 더 특화된 게 선관위 서버예요. 그런데 선관위 아까 디도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디도스는 하나의 디도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 상대방 PC를 컨트롤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내가 공격하고자 하는 서버나 PC를 다운시켜버리거나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선관위 디도스는 내부 적이 있어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더더욱이 두 번째 선관위 서버 관리에 문을 열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 KT망에서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누군가가 조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부자. 예, 내부자가 두 군데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건 선관위 망하고 다릅니다. 서울시 망 같은 경우는요. 서울시 전산원에서 해킹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무슨 메일을 쓰고 있는 건지 뭘 쓰고 있는지 악성 코드가 담겨져 있는 게 다 조사가 돼서 공무원들한테 배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보안이 강화된 선관위는 내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코드 열어줘야만 가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다시 이것과 다르게 특별 검사를 다시 도입해서라도 특별법을 통해 이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시민의 눈 얘기를 했는데요.
시민의 눈이 총선 때 20곳 집중 감시구역, 50개 감시구역, 암행구역을 선정했었어요. 암행구역에서 2개가 적발이 됐고요. 오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 전산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20군데 집중 감시구역에서 모두 다 새누리당이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자료는 아닙니다. 매우 주관적인 자료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지금 정보 사회에서는요. 빅데이터를 가진 놈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년 대선에 올해 대선에 치러지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미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총선 때요. 여론이 어디로 필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어디를 조작해 어느 지역을 조작하면 누가 당선이 되고 다 분석 가능합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거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발본색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이게 재밌는 게 의혹을 낳는 건데요. 메인 타겟이 2012년 4.11 총선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해 대선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작이 안 들어갔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되게 억울하다 합니다. 개표 조작 얘기하면.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한두 명만 포섭이 되고 외부 해킹이 들어와서 뭔가 결과값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연습이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에서 일반적인 직원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한두 명만 서버 관리자나 그의 그렇죠. 고위 관리직들이 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라도 이런 의혹들이 있고요. 새가 날아든다 하면서 지금 올해가 4년째 방송 중인데요. 개표 조작 이야기를 하면은 트위터에서 이상한 계정들이 나와서 우리를 폄하하던 거를 지금도 기억해요. 대표적인 실드 중에 하나는 개표 조작 이야기를 하면 투표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반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어쩌면 문재인 당시 후보도 억울하게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4.13 총선 이번 총선 때 그 대승의 의미가 투표함 지킨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의심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개표 감시 그래서 이재명 시장도 최근에 수개표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대선 개표 부정 증거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서로 약간 공방이 오가고 있고 T적절하게 이런 게 나와줬다라고 하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겠지만 요즘에 송영길 의원도 지금 그 열심히 하시던데 수개표 입법 바로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로 즉석에서 만들어진 그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면 동네에 여러분들 가시는 투표소 있잖아요. 그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어차피 한국은 전산이 되게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인터넷망이. 그러면 투표소마다 고유 코드 번호로 입력을 해서 그게 무슨 구별로 선거 구별로 취합이 되고 시도로 취합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 이 전체를 맞춰보면 개표 부정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각 투표소마다 여기서 A, B, C 후보의 득표 숫자를 알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전체 큰 틀 안에서 뭔가 숫자를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수개표에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번에 나온 기사로만 봐도. 맞습니다. 예. 그 당시 2012년 총선 때가 타겟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대선 때가 타겟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때 로지스틱 감수 결과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충분히 그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지금 문제는요. 곧 있을 조기 대선에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을 잘했는데 그때 그 문제가 정확하게 불거져서 문제점이 뭔지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조사가 된 후에 선관위의 투표 시스템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도출이 돼야 이게 개선이 되는데 지금 개선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그 수개표관이 왜 중요하냐면 14,700곳에서 한 곳에서 3,000표, 4,000표밖에 안 돼요. 거기서 까면 1시간이면 끝나버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240곳에 다시 직결해서 다시 검표하고 그러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선관위가 이거에 대해서 왜 투표소 개표가 불가능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두 가지를 내놨어요. 첫째가 선거관리위원이 14,007곳에서 파견 나갈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서 제가 현장 공무원들한테 얘기해봤더니 지금도 투표소는 선관위 직원이 안 나오고 교사와 공무원이
종사자로 이걸 다 처리한다면 위임사무로 법적 위임사무, 헌법적 위임사무란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현장에 밝혀졌고 두 번째 선관위가 지금 송영길 의원한테 통보한 게 왜 투표소 개표를 못하냐고 하냐면 홈표, 부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위가 있는 법원장급의 판사들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아스테이 같은 투명지로 미리 도장을 다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찍힌 거는 A로 가고 이렇게 찍은 건 B로 가고 이거는 무표로 처리하고 이건 뭐 홈표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를 예제를 만들어서 투명한 아스테이도 딱 눌러보면 그게 구분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룰을 후보들끼리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지금 예. 일을 더하기는 싫고 자기 밥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실드를 치는 건데 다 그게 개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아니 정확하게 홈표 박근혜 문재인 정확하게 홈표 찍는 그런 경우는 별개로 해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그 선거구별로 따로 모아서 해줘도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안 돼.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 비용 더 든다는 말도 거짓말이고요. 인터넷방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바로 입력해가지고 어떤 코드로 입력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말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만약인데 끔찍해요. 이번 선거를 했는데 물론 빌미를 줄 수 있어. 야권이 이제 분열돼 있대. 선거를 했는데 마치 요건 후보가 당선돼 버려요. 뭐 그때 무슨 얘기 나올 줄 아십니까? 또 개표 조작 이야기 나옵니다. 그 명예를 들고 있으면서 선관위가 지금까지 한두 건도 아니고 수백 건의 실수라고 지들이 말하는 그런 실수들을 해왔고요. 우리가 개표 조작이라고 하면 뭐 전산 조작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각 지역에 내려가면은요 선관위 직원이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가지고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개표의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 때 사전 선거운동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거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 온갖 결탁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표 조작이라고 하는 게 저 위에 있는 전산 조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홈표가 섞이면 미분리표 같은 게 생기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수도 없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다 보는 앞에서 개표소에서 책상 위에 투표함 까고 투표한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1번, 2번, 3번, 4번을 분류해낸 뒤에 그 데이터를 입력하면 끝나는 문제고 진짜 분류하기 힘든 홈표들은 가져오면 됩니다. 각 선거구에 있는 어떤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가져오면 돼서 거기서만 분류해주면 되잖아요. 대세에 영향 끼치지 못하는 표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 안녕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외국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는 했지만 러시아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미국의 일리노이주하고 애리조나주 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했었다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 12월 7일에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선관위 홈페이지가 해커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사이버 공격을 받아가지고 투표 결과가 조작된 결과가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데 선관위에서 뒤늦게 그래도 그걸 찾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를. 거기는 선관위가 찾았네. 양심적인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원데이터를 복구해서 정정해가지고 그 공지를 올리고 트윗을 올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가나 선관위에서 트윗 올린 거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This is fake. This is fake. This is not from the EC disregard completely.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가짜다. 가짜 결과다라고 자기들의 그 해킹받았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정정하는 공지를 올려요. 최근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54.78%, 43.49%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전산에 대한 해킹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선거에 대한 조작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정말로 현장 수개표, 투표소 수개표만이 답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졌는데 한국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A 선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선관위에서는 지금 20% 30% 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지금 100군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강동원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실에서 발표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여중에 허위 사실이 한 가지만 있었다면 이미 고소고발돼서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이유는 이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가나간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거기서
케이스로 나타났다면 먼저 한국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걸 단지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정치권이 너무 무서워서 이걸 못 건드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정치인들 있잖아요. 선관위가 갑입니다.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관위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세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소송을 왜 안 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 해킹 드러났잖아요. 가능하다고. 이거 내부자 없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선관위가 범인인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 제가 전에도 그런 가정을 세운 적이 있어요. 정권 내에서 있어서의 가장 최고로 쉬운 방법은 부정선거고요. 부정선거의 가장 쉬운 방법은 투표수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행위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가장 정권이 바뀌면 무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 찾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방법 중에 만약에 정권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개표를 조작해버린다고 하면 이것만큼 무서운 음모는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떠들어줘야 시도를 못한다는 그 예방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개표 조작 이야기하면 투표율이 떨어진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거 누가 만들어낸 그 논리입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상이요. 이승만도 4.19가 개표 조작이었어요. 그렇죠. 3.15 부정선거. 그리고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정희가 그렇게 총 맞아 죽어버렸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정희 정권 내에서도 각종 중간중간에 개표 조작 굉장히 있었을 사건이 거예요. 많았어요. 예. 아니 드러난 것도 있어요. 부정선거가. 그리고 지금 심지어 6.29 선언 있고 나서 노태우 당선된 것도 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같은 경우는 뭐가 이상이 있으면 그 지역만 다시 까면 되잖아요. 근데 대선은 14,700 깔 수가 없어요. 깐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또 역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부정선거가 개입될 수 없도록 미리 보완하는 것이 보완을 또 요구하는 것이 보완을 우리 국민이고 선관위가 해야 할 몫이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지금 부안해동해서 벌써 악의 축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 답답하고요. 네. 이건 국민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100만인 서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들어와셔서 하셔서 빨리 이게 지금 법안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디지털이 빠르고 좋은 시절이 있었고요. 그 디지털이 왜곡되면 조작이 가장 쉽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세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 숫자를 올리는 것. 제 성격 같아서는 수개표를 한 뒤에 그 숫자를 봉인해가지고 경찰 호의를 받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그걸 모으는 과정. 전산에 아예 그게 개입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는 지금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정 지역 투표율을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고 서울시장 재보궐은 테스트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제보자의 말입니다. 그 총선이 되었건 대선이 되었건 특정 지역의 투표를 낮춘다. 이런 거 실제 시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컴퓨터라는 것이 충분히 그 해킹이라는 걸 이용하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지역이 있다고 우리나라 전국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전체 지역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뭐랄까 발각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지역에 대해서만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게 35% 정도 예를 들어서 보인다고 할 때 이것을 50%로 올릴 수 있는 거는 해킹으로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 이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예를 들어서 발표가 나는 서버까지 장악을 하기 위해선 어떤 보이는 메시지 이외에 그 안에 DB 자체의 통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디도스가 아닌 이번 선관위 그 디도스 그 화면 그거는 내부에 대한 어떤 DB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전부 다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가능하냐라고 여쭤봤는데 네. 그 복잡한 사정을 다 설명하기는 뭐 전문가가 아닌 청취자들 많으니까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제 누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SQL이라는 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어떤 명령을 주고받는 명령어를 위변조를 한다든가 또는 그 선관위 직원들을 일일이 다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든가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성 코드 즉 그 내부의 컴퓨터를 좀비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간단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이제 디도스는 보통 이제 이런 정보기관 특히 선거를 앞두면은 방어하는 장비가 있단 말이죠. 예. 예. 당시 업체도 디도스를 충분히 방어했다고도 보도했고 네. 그 점도 이게 디도스만이 아니다 하는 의혹을 사는데 하나의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고 디도스 이외에 별도의 공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했고 전문가이신 대표님의 5년 전, 6년 전부터 주장이시기도 했는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의 공격이라는 게 이제 SQL 인젝션 이런 표현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예, 그 웹 서버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접속을 하면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접속을 하면서 어떤 거기 있는 명령을 선택을 하면 그 명령된 선택은 그 내부에 있는 DB에 어떤 그 명령으로 전달이 됩니다, 보통. 예. 그런데 그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을 그 서버에 취약점이 있으면 그 명령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회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조회하는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조작을 하면 이체 어떤 계좌 이체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킹에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그 서버는 그 해커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공격으로 어떤 그 DB를 바꾼다든가 DB의 명령어를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일차 가능하고요. 좀 더 깊게 말씀을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디도스인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자체가 모두 마비가 되죠. 그래서 그 선관위의 그 투표 찾기, 그 당시 투표 찾기에 대한 어떤 사이트 외에 그 외에 다른 영역들도 다 접근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들은 접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그 디도스로만 보기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 정상적인 사이트들의 그 투표 찾기를 위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접근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마치 보면 굉장히 많은 로그들이 쌓이기 때문에 디도스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외에 이 부분이 디도스로 위장한 어떤 다른 공격이 있지 않았는가. 내부의 어떤 그 메시지도 보면 그 DB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디도스로 나타날 수 있는 메시지지만 실제로 현상은 디도스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투표소 찾기라는 특정 페이지만 계속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특검이 밝힌 정황에 따르면 술 먹다가 바로 직전에 의기투합해서 몇 시간 만에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디도스인 경우에는 이제 좀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좀비가 이미 준비가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날로 하자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공격이 디도스가 아닌 다른 공격으로 지금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디도스 이외의 그 서버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방법은 그 웹 서버를 통해서 디도스 이외에 SQL 인젝션이라든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예를 들어서 해킹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지리어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웹 서버에 대한 해킹 이외에 시스템 내부 해킹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선관위 그 직원들 그 컴퓨터 안에 어떤 악성 코드를 임의로 심어서 물론 심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샘능 공격을 통해서 내부에 장악을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DB에 대한 그 관리자의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해커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제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예를 들면 SQL 인젝션 이런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자기 계좌번호를 쳤는데 남의 계좌 페이지가 뜬다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DB에서 뭔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결과물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투표소 찾기가 그런 거죠. 투표소 찾기를 쳤는데 다른 게 나오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오류 페이지라든가 이게 이제 외부의 공격이고 내부에서 공격은 그 내부자의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내부자 컴퓨터에서 이제 뭐 DB에 들어가서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든가 다른 연결로 이어준다든가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정확히 표현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해킹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당시 젊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제 투표하려고 바뀐 투표소 위치 검색을 해야 하는데 그 투표소 찾기 기능을 딱 누르면 바뀐 투표소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딘지 몰라서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던 박원순 후보의 당선 확률은 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당선율은 올라가고 뭐 이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시사저널의 이제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횟수로는 벌써 6년 전 사건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처음 공개 제기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한데 이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 아니다. 디도스 공격은 페인트 모션이고 실제로는 바뀐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한 해킹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대표님은 이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사건 발생한 직후부터 그렇다는 걸 딱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예, 그 당시, 그게 이제 디도스 판명이 났는데, 네. 판명 나기 전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의견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디도스라고 보기에는 좀 더 이상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디도스 말고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로 많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저도 그랬는데 디도스의 해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시는 음모론자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대표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곤욕을 치르지는 않으셨나요? 예, 저도 비슷하죠. 예, 저도 뭐 무슨 인터뷰에서 그 디도스 외에 다른 좀 해킹 공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가 좀 많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자, 그때로 좀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당시 경찰 조사 그리고 특검의 최종 수사 발표는 어땠냐면 한나라당의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 씨 그리고 박희대 전 국회의장의 비서인 김모 씨가 선거 전날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의기투합을 해서 우발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 이게 수사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 발표가 말이 안 된다는 이제 반론도 있었지만 전하 대표님처럼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는데 이 발표가 말이